당신은 뭘 그렇게 숨기고 살아? 거실 한가운데 남편 박정수가 말한다. 목소리는 피곤하지도 다정하지도 않다. 그는 출근길에 버릇처럼 던지는 말투로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옆에 서 있는 이수진은 짐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정수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 가기로 했어. 일주일 정도. 그의 말 끝엔 너 혼자 알아서 지내라는 익숙한 무심함이 묻어 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다. 그가 병을 내려놓자 유리컵 밑으로 물방울이 맺힌다. 수지는 그 작은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본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정수는 거실 탁자 위에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며 묻는다. 집에 뭐 고장났으면 기사 불러. 나한테 말하지 말고. 응.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 좀 해. 또 나한테 뭐라 하시기 전에. 알겠어. 짧은 대답이 오가지만 두 사람 사이엔 공기가 다 식어 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정수가 갑자기 돌아본다. 나갈 때 문 단속 잘하고 카드값 이번 달엔 내가 낼게. 그 말이 어쩐지 동정처럼 들린다. 수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소리를 내쉰다. 그래. 잘 다녀와. 문이 닫히자 집안은 고요해진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바깥의 경적. 수지는 정수가 타고 간 택시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대로 선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을 둘러본다. 결혼 15년 동안 바꾼 적 없는 커튼, 아이가 없다고 더 이상 키우지 않는 화분, 한쪽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 속 웃는 얼굴들. 그녀는 사진 앞에 다가가 액자를 벽에서 떼어낸다. 액자 뒤편에 못자국이 시커멓게 남아있다. 수지는 서랍을 연다. 은행 통장 6권, 인감도장, 신분증, 그리고 작은 봉투. 봉투 안에는 오래된 메모지 한 장이 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 수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메모를 접어 가방에 넣는다. 전화기를 꺼내 부동산 번호를 누른다. 오늘 안에 계약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실하다. 창문 밖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커튼 틈으로 번진다. 먼지들이 그 사이에서 천천히 떠오른다. 그리고 수진의 얼굴 위로 아주 희미한 빛이 스친다. 점심 무렵 이수진은 오래된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간다.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커피향 대신 종이 냄새가 배어 있다. 탁자 위에는 등기부 등본, 계약서, 도장이 흩어져 있다. 어서 오세요. 중개인 김소라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눈썹을 찌푸린다.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검은 슬리퍼, 바랜 가죽 가방, 메이크업이 거의 지워진 얼굴.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매매하신다고요? 전세 아니고? 소라의 말투엔 경계와 의심이 섞여 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앉는다. 네, 매매예요. 오늘 안에 가능하면 좋겠어요. 급하신가 봐요? 조금요. 짧은 대답. 수진의 시선이 창문 밖으로 향한다. 길 건너 편의점 앞 아이 엄마 둘이 수군거린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사무실 안을 스친다. 소라는 서류를 넘기며 묻는다. 남편분은 같이 안 오세요? 큰돈인데. 제가 결정해요. 이혼은 아니시죠? 그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냥 제 이름으로 정리하려고요.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인다. 창문에 비친 두 여자의 얼굴이 순간 겹친다. 한쪽은 조심스럽고 한쪽은 의심스럽다. 소라는 볼펜을 돌리며 계산기를 두드린다. 요즘 시세가 좀 떨어졌어요. 지금 팔면 손해예요. 괜찮아요.
남편분이 동의하실까요? 수지는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으로 계약서 모서리를 천천히 눌러 펴며 말한다.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제 몫이에요. 소라가 눈썹을 들며 피식 웃는다. 요즘은 다 그런 말 하죠. 결국 싸우더라고요.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대신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조용히 눌러 찍는다. 도장 찍히는 딱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수진의 얼굴 절반을 비춘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희미하게 굳어 있다. 소라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한다. 이제 집이 팔리면 연락드릴게요. 오늘 안에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다. 소라는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문을 나서는 순간 수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트렌치코트 깃이 바람에 흔들리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가만히 숨을 내쉰다. 거리의 소음, 신호등 소리, 구두굽이 인도에 닿는 소리. 그 모든 게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들린다.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그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진다. 은행 대기실. 번호표를 쥔 이수진이 의자 끝에 앉아 있다. 벽걸이 TV에서는 여행 광고가 반복되고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어온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 손끝이 봉투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른다. 다음 203번 고객님. 직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수지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난다. 줄을 서던 남자가 그녀를 스치며 투덜댄다. 아줌마, 좀 빨리 좀 가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물러선다. 그의 향수 냄새가 스쳐 지나간다. 창구 앞 젊은 여자 직원이 미소를 띠고 묻는다. 어떤 업무 보시나요? 해지하려고요. 전세금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린다. 명의가 두 분이네요. 남편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위임장 있으세요? 수지는 가방을 뒤져 서류를 내민다. 직원이 눈으로 훑다가 잠시 멈춘다. 이게 좀 오래된 서류네요. 다시 받아오셔야 할 수도 있어요. 수진의 입술이 살짝 떨린다. 그럼 오늘은 안 되는 건가요? 직원은 미소를 유지한 채 원칙상은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 공기처럼 차갑게 떨어진다. 뒤에서 다른 고객이 한숨을 쉰다. 아, 언제까지 걸리냐고. 그 말에 수지는 무심히 고개를 돌린다. 순간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 눈 밑에 잔주름, 매만지지 않은 머리, 오래된 코트. 그녀는 그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린다. 잠시만요. 직원이 다른 창구로 가서 상사에게 뭔가를 묻는다. 둘이 작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 이름이 같이 있어서 그냥 처리해드려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말 끝에 그런 사람이라는 단어가 수진의 귀에 또렷이 남는다. 직원이 돌아와 웃으며 말한다. 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신분증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수지는 조용히 신분증을 내민다. 플라스틱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탁자에 부딪힌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쉰다. 잠시 뒤 인출 창구에서 현금 봉투가 나온다. 수지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는다. 손끝이 떨려서 봉투가 약간 구겨진다. 직원이 무심히 말한다.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이 인사인지 해방인지 모호하다. 수지는 은행 문을 나선다. 햇살이 정면에서 눈부시게 쏟아진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서 있다가 천천히 발을 뗀다. 손에 쥔 봉투 속에서 지폐가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묘하게 심장 박동과 맞물린다.
가까운 골목 바람에 낙엽이 휙 지나간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웃는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 그 속엔 무너짐도 시작도 함께 있다. 밤 아파트 복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정수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다.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드르륵 소리를 낸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다. 삑삑 문이 열리자 묘한 냄새가 난다. 익숙해야 할 집의 공기가 낯설다. 수진아? 아무 대답이 없다. 조용하다.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 불을 켠다. 조명 아래의 거실은 비어 있다. 소파에 덮여 있던 담요가 사라졌고 커튼은 절반만 남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컵 하나와 흰 봉투 하나. 정수는 캐리어를 내려두고 봉투를 든다. 봉투 안에는 얇은 편지 한 장. 수진의 손글씨. 당신 몫은 남겨뒀어요. 난 조금 늦게 태어난 사람이었을 뿐. 정수는 편지를 들고 잠시 멍하니 선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종이가 흔들린다. 그는 다시 편지를 읽는다. 글씨의 힘이 일정하지 않다 흔들리고 눌러쓰고 멈칫한 흔적들. 그 안에 묻힌 시간을 그는 처음으로 본다. 정수는 급히 안방으로 간다. 옷장이 텅 비어 있다. 옷걸이 몇 개만 덜렁 매달려 서로 부딪힌다. 그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찾는다. 모두 사라졌다. 인감도장도 없다. 숨이 거칠어진다. 이게 뭐야,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떨린다. 거실을 돌아다니다 벽에 손을 짚는다. 손끝이 액자 자국을 느낀다. 결혼 사진이 있던 자리, 못자국만 남은 벽. 그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본다. 식탁 위에 컵, 반쯤 말라붙은 커피 자국, 의자 밑에 떨어진 작은 머리끈 하나. 모든 게 누군가가 아주 오래 생각한 이별의 흔적처럼 보인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준다. 글씨 아래 작은 얼룩이 있다. 눈물인지 물방울인지 모른다. 그는 그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조용히 내려놓는다. 그때 탁자 위 휴대폰이 울린다. 정수의 친구다. 야, 잘 쉬다 왔냐? 부럽다. 마누라 혼자 집에 있었지? 정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화를 끊는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며 어두운 거실에 그의 얼굴이 비친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커튼을 걷는다. 창밖의 도로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번져서 거실 안의 불빛이 흐릿하게 일그러진다. 정수는 창문 앞에서 속삭이듯 말한다.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지 늦은 깨달음의 울림이다. 그의 뒤 빈집의 벽시계가 규칙적으로 초침을 튕긴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어쩐지 낯설게 들린다. 이튿날 새벽 하늘은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거리는 축축하게 젖어 있다. 정수가 급히 부동산 문을 두드린다. 문 안쪽에서 커피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가 섞여 나온다. 김소라 중개인이 불쾌한 표정으로 문을 연다. 이 시간에 왜 이러세요? 정수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의 얼굴이다. 어제 여기서 제 아내가 집을 팔았죠. 취소해야 합니다. 어제요? 소라는 잠깐 멈칫하더니 컴퓨터를 켠다. 키보드 소리만 반복된다. 계약 완료됐어요. 인감 확인도 끝났고 잔금도 들어왔네요. 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 여자가 제 아내예요. 내 허락도 없이 팔 수 없다고요. 소라는 눈썹을 치켜 올린다. 공동명의 맞으시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내분 서명 다 됐거든요. 정수는 책상 위에 손을 내리친다. 그 여자가 미쳤어요. 다 내 건데. 소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피식 웃는다. 미친 건 누군데요?
그분 참 조용했어요. 그 한마디에 정수의 어깨가 굳는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 정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억눌린 분노를 삼킨다. 그 여자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모르죠. 다 끝난 일인데. 소라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시선을 피한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다른 직원이 말한다. 그분 어제 울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도장만 찍고 갔어요. 정수의 눈이 그쪽으로 향한다. 울지도 않았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마치 오래 준비한 사람 같았어요. 순간 정수의 목에 뭐가 걸린 듯 숨이 멎는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잡고 기대 앉는다. 창문 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유리창 너머 택시들이 물을 튀기며 지나간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소라는 무심하게 말한다. 계약은 돌릴 수 없어요. 원하시면 소송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덧붙는다. 정수는 종이를 한 장 집어든다. 매매 완료 확인서. 그 문서 위에 또렷한 글씨 이수진. 그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따라 쓴다. 글씨의 마지막 획, 살짝 눌린 흔적. 그 아래 자신의 이름은 없다. 정수는 문을 나서며 중얼거린다. 참 조용했겠지. 그게 더 무섭네.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진다. 그는 우산도 없이 서 있다. 빗소리 사이로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은행 간판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진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른다. 이수진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자동 안내 음성이 반복된다. 정수는 천천히 폰을 내리고 허공을 바라본다. 비에 젖은 종이가 손끝에서 구겨진다. 그는 그것을 쥔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늘은 흐릿하고 먼 곳에서 천둥이 울린다. 그의 눈이 아주 느리게 감긴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멈추는 사람의 얼굴로.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천천히 멈춘다. 늦은 오후 하늘은 잿빛이고 바다는 잔잔하다. 박정수는 창밖을 본다. 허름한 여관 간판 은하장.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시동을 끄고 내린다.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짙은 소금 냄새, 젖은 아스팔트 냄새. 정수는 여관 문 앞에 서서 문패를 본다. 도어벨을 누르려는 순간 안쪽 창문 너머에서 이수진의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탁자 위엔 트렁크, 작은 캐리어, 봉투 몇 개. 머리카락은 묶이지 않은 채 어깨에 흘러내려 있다. 창문 틀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스친다. 정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선다. 그가 문을 두드린다. 수진아. 그녀가 천천히 돌아본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다. 짧고 길게.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수진은 문을 연다.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정수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춘다.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목소리는 낮고 쉰 듯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둘 사이엔 바람소리와 커튼의 스침뿐이다. 수진이 한 걸음 나서며 말한다. 당신 없을 때만 숨 쉴 수 있었어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떨어진다. 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 말 좀 너무하잖아. 수진은 그를 바라본다. 당신은 늘 내가 조용해서 편했죠. 그게 내 목소리를 없앴어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를 만진다. 그건 그녀의 이름이 적힌 매매 확인서다.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는다. 대신 손을 쥔 채 조용히 숨을 내쉰다. 이젠 뭘 하려고? 정수가 묻는다.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잠시 침묵. 멀리 파도 소리가 작게 들린다. 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나도 이제야 알겠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는 말을 끝내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수지는 트렁크를 닫는다. 손끝이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가방 손잡이를 쥔다. 이제 가봐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여관문을 나설 때 수지는 창문으로 다시 바다를 본다. 그의 뒷모습은 조용히 멀어진다. 문 닫히는 소리조차 부드럽게 울린다. 남은 건 바람과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잿빛 파도뿐. 해안도로 위, 잿빛 하늘 아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여관 앞 주차장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 그 옆에 이수진이 트렁크를 닫고 서 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이 스쳐 지나간다. 바람이 스카프를 흔들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는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른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린다. 박정수가 걸어온다. 그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다. 젖은, 구겨진 이혼 신고서. 수지는 그걸 보며 잠시 시선을 멈춘다. 정수가 가까이 와서 멈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 종이를 흔든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든다. 이거 당신한테 맡길게. 그는 종이를 그녀에게 내민다. 수지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대신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그냥 당신이 내줘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그래. 잘 살아, 수진아.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파도 소리에 묻힌다. 수지는 문 쪽으로 돌아선다. 손잡이를 잡고 다시 한번 뒤를 본다. 정수는 길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바라본다. 두 사람의 사이엔 자동차 도로와 바람, 그리고 시간. 엔진이 켜진다. 차가 천천히 움직인다. 정수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의 손이 잠시 들썩이다가 그대로 내려간다. 차는 멀어진다. 비탈진 길 아래로 작게 정수는 서서 그 차를 끝까지 본다. 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는 이혼 신고서를 꺼내 펼친다. 빗방울이 종이에 번져 글씨가 퍼진다. 그는 그 위에 펜을 꺼내 짧게 사인한다. 박정수. 그리고 펜을 떨어뜨린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간다. 그 순간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진다. 지거나 이긴 게 아니라 마침내 멈출 수 있게 된 사람의 얼굴. 같은 시각 서울의 아파트 거실. 박정수는 커튼을 걷는다. 창밖의 하늘은 흐리고 빗자국이 유리창에 말라붙어 있다. 거실 한가운데 커피포트가 조용히 끓고 있다. 탁자 위엔 종이 한 장. 이혼 신고 완료.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본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한 번 짚는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거실을 돈다. 한쪽 벽에는 새 액자가 걸려 있다. 그 안에는 작은 풍경 사진. 어딘가의 바다. 그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잦아들고 그는 컵에 물을 붓는다. 커피 향이 은은히 번진다. 그는 창문을 연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린다. 바람 속에 낯선 냄새가 스친다. 바다 냄새 같은 아주 희미한 소금기. 정수는 잠시 눈을 감는다.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린다. 그는 컵을 들고 창가에 선다. 빛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춘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진다. 그가 처음으로 조용히 평온해진다.